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러다 정말 빅폭탄이 터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들 만큼 심각한 지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위변제란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소위나 중이 아니고요. 예, 대위변제. 다들 아시다시피 빚을 못 갚으니 관련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전세보증금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 직장인, 아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빚잔치라도 할 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심각한 거 역시나 전세 사기 관련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율인 것 같아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 대위변제 때문에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환보증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허그의 재무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이걸 보니까요, 올해 4분기 허그의 보증 배수가 무려 132.5배나 될 것이다 라고 추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 실제로 올해 1월에서 8월 대위 변제액 무려 2조 7,398억 원에 달한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회수율, 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그 비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시죠? 대위 변제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2015년만 해도요, 대위 변제 겨우 1억 원밖에 안 됐어요. 1억 원. 그러다 2016년이 되니까 26억 원, 2017년엔 34억 원, 이렇게 매년 늘어나다가 2021년이 되니까 5천억 원을 넘었고요. 2022년이 되니까 9천억 원을 넘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는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늘면서 3조 5,544억 원,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무려 3만 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 대위 변제의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수가 뭐냐면요, 자기 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뜻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본에 비해 보증한 금액이 많다는 거니까요. 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 여기에서요, 이 보증 배수 어느 선을 넘지 말도록 규정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수치는 얼마일까요? 90배입니다. 90배. 근데 현재 수치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132.5배. 선을 넘어도 훨씬 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허그의 추산대로 올해 4분기 실제 보증 배수가 132.5%로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처럼 내년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아예 해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보호막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혹시 보증 배수를 높이면 안 될까요? 물론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크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난해부터 이 보증 배수 너무나 높다라는 경고가 나와서 법을 이미 2차례나 손질했다는 거예요. 이 보증 배수 최대치가 지난해 초만 해도 60배였는데요. 한번 올려져서 70배, 이걸로도 부착해 90배, 이렇게 2번이나 올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또 올린다고요? 이거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무한정 높일 수는 없거든요. 이 대위 변제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위 변제가 늘면 늘수록 허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허그의 지난해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나 많나요? 3조 8,598억 원.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 순손실을 낼 것으로 허그는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허그가 이렇게 손실을 내면 이거 뭘로 메꿀까요? 허그는 공적 기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전세 보증금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행사나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이 대출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그의 기업보증 현황, 이걸 보니까요, 기업보증 대위변제가 2021년만 해도 130억 원, 11건에 불과했거든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갑자기 698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 지난해에는 1709억 원 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7월 기준으로 이미 1797억 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히 태양건설 사태, 이거 경부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진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분양보증, PF 보증, 여기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기업보증 전반에 걸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걸 보니까요, 올해 들어 8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가 총 20곳에 달해요. 종합이 7곳, 전문이 13곳. 이게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PF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어막이 곧 뚫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부실 PF를 진짜 정리하게 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심각한 수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 신용등급 위험 업체와 체결했던 기업 보증 건수, 이게 허그만 따지는 건데요. 이 기업 보증 건수가 무려 303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무려 100조 8381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터지진 않겠죠. 이 모든 것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이게 본격적으로 부실이 터지게 되면 이 중에 상당 규모는 대신 허그가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그, 전세금 터지죠. 부실 PF 터지죠. 보증 업무를 내년에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허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 손보도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역 선보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아서 대위변제가 여기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에서 7월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액은요, 무려 1조 4,450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동기 대비 59% 60%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보다는 규모는 작죠. 하지만 증가폭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해부터 대위변제가 급증한 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슷하게 늘어나더라고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요, 2021년만 해도 4,303억 원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5천억 원을 살짝 넘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는 갑자기 3배 이상 튀었어요. 1조 7,126억 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위변제 건수도요, 올해 7월까지 9만 8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9.3%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만 해도 2만 2천 건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2022년에는 3만 1천 건. 그런데 지난해가 되니까 갑자기 4배 가까이 튑니다. 11만 2천 건. 그러다가 올해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난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이거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코로나를 어떻게든 버텨냈더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소위 삼중파고가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대출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렇게 늘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내수가 좋아지면 자영업도 잘 될 것이다. 근데 그 기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수 경기가 폭망하면서 갚을 만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해 대의 변제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담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이 노란우산 아마 광고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폐업 공제금이요 8,88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 전인 2019년만 해도 6,141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이 되니까 9,682억 원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1조 2,600억 원, 갑자기 1.3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직장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용도가 낮은 직장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근로자 햇살론. 이 근로자 햇살론의 대의 변제율이 무려 12.7%나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2020년만 해도 10.5%, 그리고 2021년에도 10.6%, 10%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2023년이 되니까 12.1%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12.7%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물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빚 갚을 여력조차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8월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루는 긴급조치에 나서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의 변제율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년을 미뤄줬지만 계속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고라도 넉넉하다면 걱정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고 지원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대 거의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국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니, 국고 바닥낸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는데 오히려 국고는 더 바닥내고 있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적자 규모가 무려 83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관리재정 수지 다들 아시다시피 총 수입에서 총 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잖아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렇게나 적자가 크다는 거예요. 특히 1년 전에도 이게 심각했었는데 이때보다도 15조 3천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적자 규모가 말이죠. 그래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 98조 1천억 원, 2022년 86조 8천억 원, 이때 이어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였잖아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에 빠진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자 규모가 클까요?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 8천억 원이나 덜 거쳤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심각한 거,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를 깎아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총 지출은 1년 전보다 18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고요. 아니, 정부는 걸핏하면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는 모순되는 법인세, 소득세 이런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다 앞서 언급했던 전세보증금, PF 부실, 자영업자, 직장인 관련 대의 변제도 급증하고 있으니 이 나라 국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